안녕하세요. 미니멀 개발자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분께서 MVVM에 대해 2년 동안 공부하셨다는 내용을 댓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WPF 사용하면서 MVVM이 무엇인지 모르고 개발했습니다. 그저 필요에 의해서 구조체 형식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바인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거 너무 편리한데 라고만 생각했을 뿐 MVVM이 어떤 개념인지 몰랐어요. 인터넷 자료를 찾다 보니 우연히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MVVM이구나 그때 알았죠. 지금부터 간단하게 MVVM 구조에 대해서 코딩을 해보면서 조금이나마 개념을 배워보죠. 지금 예제는 MVVM 예제 간단하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항목을 살펴보면 뷰 모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모델 뷰, 릴레이 커맨드, 메인 윈도우 이런 항목을 준비를 했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메인 윈도우는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리스트 박스 하나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버튼, 그 다음에 데이터 콘텍스트에다가 모델 뷰를 넣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리스트 박스에서 아이템 소스는 루트를 바인딩을 시켜줬고요. 아이템 템플레이트에는 루트 템플레이트를 아이템 템플레이트는 여기에 윈도우 리소스에 정의를 미리 해놨어요. 루트 템플레이트 모델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아이템스 판넬은 여기에서 지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뷰입니다. 그 다음에 모델 뷰를 한번 살펴보죠. 자, 모델 뷰는 릴레이 커맨드 그 다음에 옵저버 컬렉션홀에서 루트라는 데이터를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 체인지를 만들어줬고요. 클래스 생성해서 루트를 생성을 해주고 add 커맨드를 릴레이를 바인딩을 시켜줬어요. 자, 여기에서 add execute하고 add can execute 이 두 개를 만들어줬고요.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안에는 단순합니다. name이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벤트 체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퍼티 체인지를 만들었고요. 생성자 만들었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만든 예제는 간단하게 add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string name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자, 지금처럼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추가가 됩니다. 이것은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리스트 박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구조가 메인 윈도우에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데이터 콘텍스트에서 모델 뷰라는 거를 바인딩을 시켜줬어요. 이 모델 뷰는 바로 여기에 있는 클래스를 바인딩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와 이 버튼을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해주는 역할은 바로 이 add 커맨드와 이렇게 형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add 커맨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add execute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단 add can execute가 true일 때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에서 아이템 소스를 루트로 바인딩을 시켜줬습니다. 이 루트는 모델 뷰에 옵저버 컬렉션을 바인딩을 시킨 겁니다. 이 안에 모델이라는 n개의 데이터가 존재를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n개의 데이터 이런 항목이 이 부분 때문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개의 데이터를 표시를 해줄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옵저버 컬렉션이 없으면 n개의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는 릴레이 커맨드 역할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인터넷에 자료가 많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인터넷에서 릴레이 커맨드라고 치시면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똑같은 예제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릴레이 커맨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핵심은 바로
데이터 콘텍스트 모델 뷰를 바인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윈도우 리소스에서 데이터 템플릿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게 바로 모델을 보여주기 위한 항목입니다. 아이템스 판넬 템플릿은 리스트 박스가 어떻게 보여줄지 판넬을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MVVM에 대해서 알고서 사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사용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MVVM이라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제와 비슷한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용한 구조가 MVVM이 뷰 모델, 모델 이 세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뷰가 뭐고 뷰 모델이 뭐고 모델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델은 단순히 이 모델은 항목을 데이터에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명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 주소, 나이 이런 항목들을 선언을 해주는 그런 항목들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모델을 표시해줄 뷰가 필요하겠죠. 이 모델 뷰는 뷰라고 하지만 뷰와 모델 뷰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부분은 뷰고요. 애드와 리스트 박스 이 두 개가 뷰로 뷰 모델과 서로 통신을 합니다. 자, 애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모델 뷰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부적인 코딩이나 그런 내용들은 그런 다음 이 커맨드 파라미터는 어떤 때 사용하냐면요.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add can execute 파라미터를 펄스로 해주게 되면 add execute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만족을 했을 때 add execute가 실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은 릴레이 커맨드를 바인딩을 시켜줘야 되는 항목. 자, 모델 뷰에서 릴레이 커맨드 그 다음에 옵저버 컬렉션을 만들었어요. 요거와 그 다음에 프로프트 체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모델 뷰에서 최초 데이터 생성을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버튼에 대해서 조건이 만족을 했을 때 add execute가 실행이 된다는 거,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서 역할은 모델 뷰에서 역할은 바로 데이터를 컨트롤하기 위한 로직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모델은 단순하게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이름,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름이나 주소 이런 항목들을 열거를 필요에 의해서 열거를 합니다. 모델과 모델 뷰 구조를 선호하는 이유는 사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델과 모델 뷰를 이원화함으로써 관리도 쉽고 보기에도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사용이 쉽다라는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MVVM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제로 살펴보았어요. 오늘의 핵심은 모델, 모델 뷰, 그 다음에 뷰 이 세 가지만 알면 간단하게 데이터 바인딩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좀 더 변형을 하면서 어떻게 MVVM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컨트롤 C, 컨트롤 V가 쉽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